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아침 벌어졌던 오발령 논란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서울시와 행안부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전 속보로 오세훈 시장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봤는데요. 결국 문책 얘기하기엔 이른 지점이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만 한 소리나 하면서 오발령은 아니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책임을 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발령 시장, 고문관을 의미하는 오문관, 이런 별명들이 붙었고요.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저런 모습에 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나면 그냥 죽겠구나 싶었다. 한쪽은 대피하라 하고 한쪽은 아니라 그러고, 심지어 예고된 발사였는데 9분 뒤에야 긴급 대피하라는 건 다 죽으라는 거냐? 오발령은 더 어이없다. 그리고 이젠 경보와도 안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대혼돈에 각자 도생, 무정부, 이런 불신과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 둘 다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고요. 새벽부터 위급 재난 문자가 긴급하게 울리며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됐던 만큼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오합지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북풍몰이, 공포정치, 이런 단어들까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보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냐? 이건 무책임, 무능한 일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끼인 객낀이다 라고 일갈했고요. 이에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소위 2번을 찍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냐, 안보불안, 경제폭망, 인권학살, 환율 폭등, 친일 활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란 거고요. 국민의힘에선 이 와중에 국민들의 감정을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심지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탄압 시리즈에 이어 재난 시리즈라며 비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데요.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조은희 의원을 통해 나왔고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도 지금 서울시와 행안부가 떠넘기기 핑퐁할 때냐, 이렇게 비판했죠. 방송인 허지용 씨도 일침을 날렸는데요. 한마디로 이례적으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통보됐고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해 알려졌던 예정된 일이 갑자기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알려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서울 시민이 받을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일침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나라가 개판이 됐다. 안보가 어쩌고 자유민주주의가 어쩌다고? 정작 웃긴 건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행안부, 서울시, 대통령실, 희대의 코미디극 아니냐? 나라가 개판의 엉망진창이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분노한 시민들의 감정을 긁고 있으니 더더욱 많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코로나 때 큰 논란 없이 나라를 이끈 문재인 정부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런 주장에도 엄청난 공감이 이어질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은 MBC 기자 압수수색 비판이 이어지는 걸 두고 자기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MBC 앵커는 95년 입사 이후 뉴스룸 경찰 진입은 처음 봤다, 이런 목소리까지 낼 정도입니다. 과잉 표적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언론 통제, 탄압 시도를 멈추라 이거죠. 한마디로 MBC는 메인 뉴스를 통해 색꼭지의 리포트를 내며 수사 당국의 대응에 반발한 거고요. 서슬 펄어턴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못 들어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죠. 꼬투리 잡는 건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서류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언론이 입수하고 보도에 활용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성장경 앵커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곤봉으로 노동자의 머리를 대놓고 내려쳐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폭력 진압의 상징인 경찰봉을 저렇게 사용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심지어 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없어서 그냥 작정하고 사람을 패겠다고 마음먹은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이건 쌍팔년도 때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할 수가 있냐? 몽둥이로 내려치는 순간 저항도 할 수 없이 풀썩 주저앉았음에도 온 몸과 머리를 계속 내려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속노련 위원장을 무릎 꿇리고 뒷수갑을 채워서 안 그래도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였던 상황이라 보시다시피 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맞냐? 대통령 하나 때문에 나라가 아주 여기저기서 난리구나. 유신시대로의 회기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집회 강경 진압을 주문하는 국민의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공권력을 강화시키겠다며 물대포에 최루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 장제원 같은 사람을 국회의 새로운 과방위원장으로 앉혀놓는 거 절대로 우습게 봐서 안 되고요. 결국 방통위, 방심위, KBS, MBC 등 공영방송,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아예 소통 창구를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속셈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심지어 외교도 계속 망해가고 있죠. 중국에선 시진핑 방한 불가 등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중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중국 리스크까지 현실화되고 있죠. 여기서 4대 불가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이 불가하다, 계속 친미 친일을 하지 마라,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시진핑 방한 불가다,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는 불가하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언론에선 개딸 타령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는 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신나게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서 보셨듯이 지금 이런 걸 보도하면서 기승전 이재명 때리기 할 때입니까? 그러니 기자들도 무책임하고 개념 없단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오랜만에 다스베이다에 촬영을 가는데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